안녕하세요. 콘스탄tin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 주택연금액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 어느 정도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노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 집에 살면서 주택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조달받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꼭 필요할까요? 왜냐하면요, 편한 대신 너무 연금액이 작은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구점을 가진다는 것이죠. 주택연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이 5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65세부터 매월 126만 8천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26년간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게 된다면요, 놀랍게도 주택가격은 5억 원인데 3억 9,561만 6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장수를 한다. 95세까지.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랬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누계액은요, 4억 7,169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최초 신청했을 때 거의 뭐 31년 전이죠. 그때 주택 가격보다도 누계액으로 연금액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5억 원짜리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하고 각종 이자 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때부터 매월 126만 8천 원입니다. 90세까지 26년간 3억 9,500만 원 정도 받죠? 근데 이자 비용도 포함을 또 시켜야 됩니다. 이자 비용은 2%대 초중반인데요. 보증료를 감안합니다. 초기 주택가액의 1.5%, 그 다음에 매년 연보증료, 보증잔액의 0.7%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러프하게 연 3%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90세까지 발생하는 이자액은요, 1억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5억 원짜리 주택연금 가입하고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95세까지 31년 동안 받을 수도 있겠죠. 장수하는 경우에는요. 그랬을 때는요, 연금액 누계액은 4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자 비용은 1억 8,400만 원 정도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총 그 5억 원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주택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그때 처분할 때 공매로 합니다. 공매가 무엇입니까?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유찰이 되면요, 매회 10%씩 저감이 됩니다. 그러다 최대 50%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잘못하면 시가 대비 50%의 그 판매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때부터 받게 되는 주택연금, 주택가격 5억 원짜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65세 때부터 주택가격이 매년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90세하고 95세 되는 시점에 주택가격의 추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최초 65세 때는 5억 원이죠. 90세 때는요, 4%씩만 상승해도 13억 3,29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95세 때까지 살았다. 그러면 16억 2,17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최초 주택가격 5억 원에 대해서 받는 그 연금액 126만 8천 원은 그다지 작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90세, 95세 때까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3억에서 16억 되는 주택인데 월 126만 8천 원밖에 못 받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연금액이 작다 보니까요, 다른 대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65세 때 3억 원의 전세를 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매월 100만 원씩 최저가 되겠죠. 왜냐하면 보증금이 3억이 있으니까 300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또 어떻습니까? 2년 단위로 전세 보증금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추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은 전세 보증금으로 그다음에 그것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집을 뺏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주택연금 대비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로도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전세보다 더 낫겠죠. 왜냐하면요, 매월 100만 원 이상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 인상 계속되겠죠. 2년 단위로. 추가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원도 당연히 자산운용에서 효과적으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빚은 보증금 1억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보증금이 좀씩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 주택가격이 상승했을 때 고스란히 주택의 그런 지분, 그 재산적 가치를 전부 다 향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를 하기 좀 곤란하다. 그랬을 때는요, 주택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월 대출을요, 주택담보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대출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그 평생 그 노후 생활비를 충당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이자 부담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나중에 유사시에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요. 주택연금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요. 효과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액이 최초 가입했을 때는 작아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아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헐값으로 공매로 넘길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요. 차라리 임대를 하든 대출을 하든 아니면 임대가 안 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동거봉양을 하던 해서 노후생활비 충당하고 나중에 결국 어떻습니까? 주택값마저도 재산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반드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주택연금 연금액이 너무 작다.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